오셔서 오늘의 주제인 혈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냥 단순히 혈당 관리뿐만 아니고 이 젠스타트를 통해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혈당에 대해서 기본 상식적인 건강 상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허벌라이프 2500 글로벌 익스펜션 팀 멤버 고유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혈당 하면 요즘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 미팅이 조금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유전자가 뭔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의 영향일까요? 유전자 검사한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친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유전자 검사하면 나 우리 부모님 자식 맞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유전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부모한테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이라고 해요.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세 쌍의 사진이 있는데요. 두 개씩 보면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죠. 아마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의 관계,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얼굴과 모양새를 가진 이 그 부자지간, 모녀지간의 사진입니다. 그만큼 부모한테서 어떤 성질을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얼굴, 생김새, 성격 이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여자분도 엄마랑 거의 판박이로 똑같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 사진은 완전 똑같은 쌍둥이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되지만 생김새는 누구 한쪽에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유전자는 엄마와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와서 50대 50으로 받아오는 게 유전자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하나씩 똑같이 받아와서 성별 염색체를 보면은 남자들은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온 두 가지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0대 50으로 받아오게 되는 게 유전자입니다. 여기 스티브 잡스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스티브 잡스가 2010년에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이라고 하면 벌써 16년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는 성공한 CEO였고 돈도 많았고 과학적인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희귀한 췌장암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그냥 일반 췌장암도 아니고 희귀한 질병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항암 주사가 통하지도 않았고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의 건강 상태까지 갔는데 암을 늦게 발견한 것도 있고 치료가 좀 더디게 된 것도 있지만 희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약으로 치료가 할 수 없어서 본인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에 맞춤형으로 신약 개발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신약을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하는데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해요. 그게 불과 16년 전인데 1억 원이나 들여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신약 개발을 했지만 너무 늦은 타이밍에 이 약을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1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유전자 검사가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편화되어 있죠. 또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 타임지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해서 안젤리나 효과를 얘기했는데요. 그 내면을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방 절제 수술을 한 내용이 이 표지 그 타임지 안에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유방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자궁암이 걸린 것도 아닌데 유방을 사전 절제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보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일가 친척들 가족 사진이거든요.
위에 안젤리나 졸리랑 똑같이 생긴 여성분 있죠.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가 56세 난소암, 그 밑에 이모가 61세 유방암, 또 이쪽 이모가 70세 유방암, 사촌도 40세 유방암, 그리고 할아버지도 암으로, 삼촌도 전립선 암으로 이렇게 여성암 또는 남성암에 걸려서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는 친척들을 보고 엄마와 이모를 보고 나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유방암에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자 유방암 검사를 했고요. 그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 유방암 발병률이 87%, 난소암 발병률이 50%나 된다는 그 결과를 보고 유방과 자궁을 절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암 치료가 아닌데 사전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했다는 게 기사로 이슈가 됐는데요. 이때 안젤리나 졸리가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내린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질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건강 걱정을 하고 엄마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사전 예방을 통해서 이 확률을 없애버리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치료 중심으로 우리 그 병원을 갔었어요. 어디가 아파야지만 병원을 찾아갔고요. 아프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이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질병을 파악하고 어떤 질병이 가기 쉬운지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그 결과 유전자 검사가 많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파서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자라는 그런 시대로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맞춰서 관리하자라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유전적으로 크게 질병은 없지만 내 식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내가 당뇨에 지금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요. 지속적으로 고지방식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먹는 이런 식단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의 경우에 정자에 tRNA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결합된 채로 난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면요. 그렇게 생긴 태아는 유전적으로는 당뇨에 영향이 없는 유전자지만,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유전적으로 당뇨에 없는 유전자지만, 태아가 이 변형된 정자를 받아서 DNA가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유전자가 그대로 아이한테 물려가는 게 맞는데 내 식습관으로 인해서 유전자 자체가 변형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자에 붙은 물질로 인해서 태아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후성 유전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성질이 아닌 나 스스로가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내 생활 습관, 식습관으로 인해서 유전자가 가진 안 좋은 성질이 발현돼서 질병으로 쉽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예전 같으면 유전자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건강관리해야 될지 모르고 남들이 하는 건강관리를 따라하거나 그냥 알아서 살 빼려고 운동만 한다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아직은 내가 질병이나 불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으면 밤새도 놀기도 하고 이런 내 맘대로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질병으로 가기가 쉬운 나의 유전적인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했던 생활 습관들이 질병으로 가기가 쉬운 상태였다면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남들과는 다른 나한테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질병이 가기 쉬운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습관 들이기를 한다면 유전적으로 불리하게 타고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유전자 기반의 건강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통닭에 맥주지. 너 너무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 것 아니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이거 사. 아무 문제 없어.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 살맛 나지. 역시 마무리는 믹스커피를 마셔야 먹은 것 같다니까. 환자분의 건강 상태는 높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혈당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옛날에는 이렇듯 이미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건강 문제도 미리 알고 관리할 수 있죠. 바로 젠스타트 플러스 덕분이에요. 미래형 건강관리는 예측, 예방, 개인화, 참여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젠 젠스타트 플러스로 미리 알고 건강관리해보세요. 젠스타트 플러스는 허벌라이프 고객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예요. 본인의 유전자를 알면 왜 좋을까요? 여기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한쪽은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다른 한쪽은 고지방 식생활 습관으로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았더니 신체 나이는 무려 30살 가까이 차이가 났답니다.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유전자 자체, 즉 DNA 염기 서열은 평생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유전자가 나타내는 기능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걸 후성 유전이라고 한답니다. 즉,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식생활 습관이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젠스타트 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구강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면 전문기관에서 분석해줍니다. 유전자 분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허벌라이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테라젠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테라젠 헬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12년 연속으로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국내 유일 기업이랍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모든 DNA를 해독한 테라젠 헬스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유전자 검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들이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한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뒤 젠스타트 플러스 어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가 본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는 식습관 및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웰리스 코치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스마트하게 건강관리해보세요. 스마트한 건강관리 솔루션 젠스타트 플러스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와 함께 만나보세요. 네, 영상 재밌죠? 이 영상이 만들어진 지도 벌써 202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26년이 됐잖아요. 2024년에 테라제네스가 12년 연속 A등급 정확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 특히나 2024년에는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벌라이프가 어떤 회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알아보고 연구했겠죠.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라제네스가 가장 높은 정확도 그리고 수준 있는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그런 기관과 손을 잡았는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병원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가 더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병원에서는 유전자 분석 기능은 없고요. 유전자 검사를 우리처럼 똑같이 하되 우리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피세포에서 닦아내서 보내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피를 뽑거나 하죠. 근데 피를 뽑건 상피세포를 긁던 유전자가 바뀌진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전자 성질 자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거를 분류해내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테라제네시스에서 분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확도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제네시스에서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기관에서 이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허벌라이프 코치님들이 건강적인 부분을 같이 상식적인 부분과 더해서 관리해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허벌라이프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평생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아파야지만 병원을 가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질병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미래에 내가 어떤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질병으로 가지 않게끔 막을 수 있나 예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그 예방법 또한 맞춤형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누가 뭐 해서 좋아졌대요. 누구는 어떻게 해서 살 뺐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몸과 내 몸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테라젠 헬스에서 분석된 유전자 결과를 가지고 허벌라이프 코치님들께서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2, 3번은 코치님들이 고객들한테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4번은 코치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내 몸 건강 관리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참여해야 되는구나. 내가 좋아했던 습관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었던 것도 조금씩 노력해서 내가 질병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을 스스로 예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막무가내로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춤형만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참여하신다면 누구든지 쉽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관리 방법을 배워가시고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젠스타트 플러스를 통해서 41가지에 대한 건강 지표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154가지나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하건 아파서건 병원에 가고 검사를 해서 현재 건강 상태를 보고 나는 살 빼야 되는구나. 나는 어떤 식단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어떤 거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건강 상태를 보고 거꾸로 식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가기보다는 내가 타고난 유전자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잖아요. 가장 젊고 어릴 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오랜 기간, 평생 내가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한다면 미래 건강 상태는 유전자 맞춤형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는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젠스타트 플러스에서는 아까 아빠하고 엄마한테 하나씩 받아왔다고 했죠. 누구한테 받아왔는지 두 분 다 좋은 거, 양호한 걸 받아오면 초록불로 나오고요. 두 분한테 모두 빨간불을 받아오면 내 거는 주의가 나올 거예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 하나는 초록불, 하나는 빨간불을 받아오면 나의 결과는 노란불 경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불을 가진 유전자가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고 내 맘대로 있다면 질병으로 가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불 나온 주의 유전자들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내가 지금 빨간 신호등에 함부로 길을 건너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질병에 가지 않게 멈춰주는 거. 그거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젠스타트 플러스가 해드리는 역할이거든요. 오늘은 주제가 혈당이다 보니까 혈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 특히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줄임말로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혈당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전적인 성질에 따라서 혈당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고요. 내가 유전적으로는 이 혈당의 유전자가 변이가 있지만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무조건 당뇨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방법을 오늘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인슐린이 뭘까요? 혈당 얘기, 당뇨 얘기가 나오면 인슐린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내 몸에서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먹은 탄수화물들이 포도당으로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서 분해가 돼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갇혀 있을 때 인슐린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잡아서 세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는 이 포도당을 먹고 에너지를 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적절한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주고 그것들이 잘 세포로 전달돼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건데 인슐린이 자유자재로 나오는 몸도 있겠지만 잘 안 나오는 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조절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에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유전적인 변이를 가진 분들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아시아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호르몬은 분비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혈당을 낮추지 못해서 자꾸 내 몸에서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나와도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성인한테 나타나는 E형 당뇨병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방지하는 습관은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많이 먼저 섭취하고 자주 섭취해서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주스라든지 음료라든지 믹스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상승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슐린을 너무 과하게 분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여주시고 특히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내가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크롬이나 아연 성분의 영양 성분이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면 세포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당을 가져다가 빠르게 소진시키거든요. 운동을 통해서도 인슐린이 아닌 포도당을 세포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혈당 유전자 세부적으로 보면 혈당 유전자가 한 가지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나 되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슐린이 내 몸에서 필요할 때 제대로 분비가 되느냐를 볼 수 있는 유전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분비랑은 관계없이 인슐린이 나와도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혈액 속에서 세포로 이렇게 에너지 대사를 해주고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대사 역할이 잘 안 되거나 속도가 늦거나 해서 인슐린은 나와도 혈액 속의 당을 빠르게 낮추지 못하는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주는 이 두 가지 영향으로 유전자가 구분이 됩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봤더니 인슐린 영향을 받는 이 유전자 변이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인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가지는 거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면 분비 능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롬이나 아연 성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더 섭취하시면은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 빨리빨리 인슐린 대신에 당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면 혈액 속이 끈적끈적하게 당 조절이 안 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염증 관리를 하는 방법은 알로에겔, 우리 염증에 너무 탁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일 1병 알로에겔을 100일 동안 하신 분들의 특징이 당 조절이 대부분 많이 됐다는 결과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알로에겔이 염증 관리, 그리고 다당체 성분으로 당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로에겔 도움을 받거나, 피크노 플러스에 있는 피크노제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영양소 자체도 이 그 대사증후군을 낮춰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당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면 염증 관리를 통해서, 염증 관리 위해서 알로에겔이나 피크노 플러스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조절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 포도당 대사, 내가 인슐린은 나오더라도 자꾸 세포로 넣어주는 속도가, 대사 속도가 떨어져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빠르게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바로 하시면은 빠르게 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지 않게끔 당 지수가 낮은 식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포도당 대사를 운동이나, 아까 인슐린이 내 몸에서 잘 안 나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당을 잡아서 이렇게 인슐린이 하는 것처럼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비타민 B군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군을 섭취하다 보면 당을 빠르게 내려주고 간 대사도 빠르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무거웠던 게 빨리 가벼워지겠죠. 졸음이 오고 식곤증이 오는 게 비타민 B군 섭취를 통해서 식곤증을 빨리 깨어날 수 있고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유전자를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록불인 유전자를 별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혈당 유전자도 종합 결과는 노란불 경계로 나왔는데요. 혈당 유전자 중에 이 첫 번째 유전자, 아까 영양 카드의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가 첫 번째 유전자인데, 이게 내 몸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분비할 수 있는 몸이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고,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내 몸이 염증이 많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의 유전자 결과 중에 이 유전자가 노란불이에요. 빨간불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노란불인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의 노란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좀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어떤 종류일까?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어떤 종류일까를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면, 그 지식만 조금 알고 있어도 내가 식단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한식을 먹건 중식을 먹건 양식을 먹건 어쨌든 먹는 순서를 양식 먹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이 순서를 기억을 한다면 채소를 먼저 먹어서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먼저 먹으면 그 다음 들어오는 게 갑자기 당을 튀어오르게 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리고 고기 종류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샐러드와 스테이크 종류, 채소와 고기 종류를 먹고 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식사를 한다면, 공복이었다가 급격하게 탄수화물을 통해서 당을, 혈당을 높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한식을 먹을 때도 샐러드나 나물 또는 해조류 종류, 이런 종류를 먼저 먹고 밥은 마지막에 떠먹는 습관을, 그것만 바꾸시더라도 일상생활 습관에서도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 관리를 조금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아까 알로에겔과 피크노플러스를 얘기를 했지만 혈관을 잘 확장하고 탄력 있게 유지를 해야지만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고 멈춰있지 않고 끈적한 피를 잘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트웍스와 알로에겔을 꾸준히 먹으면서 저는 염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밑에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는 야식 유전자예요. 제가 저녁 늦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에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자는 동안에도 위는 활동을 하고 세포 재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소화는 되긴 하지만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 분비가 자는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밤늦게 라면을 먹고 잔다. 밤 사이에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내 몸에서는 당을 떨어뜨릴 수가 없겠죠. 그럼 밤새 나의 혈액 속에는 당이 높아져서 아침에 배는 소화가 돼서 공복이긴 하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 공복 혈당을 자꾸 높이는 습관을 갖게 되겠죠. 특히나 밤에 인슐린이 자는 동안 안 나온다는 거는 피가 끈적끈적하게 자기 때문에 어쩌면 혈관 속에 혈관이 탄력 있지 않고 끈적한 피가 흐르고 혈관에 찌꺼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습관들은 자는 동안에 혈관이 막힌다거나 어디가 터진다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서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야식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난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이러신 분들은 쉐이크 한 잔을 드세요. 쉐이크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쉐이크가 워낙에 낮은 칼로리라서 영양소가 많고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쉐이크에 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들은 내 몸을 재생하는 데 쓰여집니다. 특히나 허벌라이프 쉐이크가 한국 당뇨협회에 후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당을 높이지 않는 해조류보다도 낮은 당 지수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너무 배고프다. 그럴 때는 쉐이크를 2스푼이든 3스푼이든 드시고 주무신다면 오히려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는 동안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유전자가 빨간불이거든요. 이 유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 채소 종류를 많이 먹고 또 동물성 식이섬유인 키토산에 크롬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키토산 플러스에 들어있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몸에서 이런 키토산으로 나의 인슐린 조절을 조금 더 도와주는 거, 이게 저한테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유전자의 핵심은 과식하지 않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30분씩 운동을 하면서 빠르게 대사시켜주기, 그리고 과식하지 않으면서 염증 관리를 위해서 피크노플러스를 챙겨 먹는다면 저는 더 도움을 받는 몸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내가 노란불, 빨간불을 가진 유전자를 보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습관들만 들인다면 혈당 조절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 하신 분들은 혈당 유전자 쭉 보시면서 나도 이게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드시는 식단들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밥, 빵, 떡, 면 이런 거 너무 잘 먹죠? 특히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너무 맛있게 잘 먹잖아요. 요즘에는 과일도 예전에는 비타민 공급을 위해서 과일 먹어요 이런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보다 당을 많이 넣죠. 귤, 사과, 뭐 오렌지 뭐든지 요즘에 시기만 하면 사람들 안 좋아해요. 달달해야지만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래서 브릭스인가요? 그거 당도 측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지 않으면 이 과일 맛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과일에는 당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이런 식단들은 대부분이 주 성분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고당 지수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당 지수가 어떤 식품들인가를 좀 알고 나면 내가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더 현명할까 알게 되겠죠. 대두. 우리
쉐이크가 대두 단백질인 거 아시죠? 대두나 우유. 우리 스트링스 우유 단백질인 거 아시죠? 그렇게 대두나 우유는 당지수가 낮아요. 그 얘기는 단백질 종류는 당지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밥, 떡 이런 거 전부 다 고당 지수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릴까요? 크림빵과 바게트 중에 어떤 게 살이 더 많이 찔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살찌는 건 대부분 크림빵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살은 뭐 크림에 지방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혈액 속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게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게트는 거의 설탕과 맞먹는 고당 지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게트는 밀가루와 소금, 설탕 이것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꽉꽉 뭉쳐진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당지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크림빵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안 먹고요. 바게트 먹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 다이어트 때문에 당근을 자주 먹어요. 당근이 높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달잖아요. 수분이 없고 딱딱하고 섬유질이 없는 거 이런 게 당지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고구마보다 당지수가 높은 이유는 고구마가 더 달긴 하지만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있어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중간 당지수지만 감자는 고당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당 조절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 빨간불 쪽에 있는 고당지수의 식단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중간당 지수라고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고당 지수보다는 괜찮지만 내가 당 조절이 필요하다면 저당 지수의 식사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캡처를 떠놓고 내가 어떤 식단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내가 식사 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을 때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치솟았다가 다시 뚝 찝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이 급하게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과하게 인슐린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높아진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떨어진 혈당과 남은 인슐린, 남아있는 인슐린은 또 혈관 안에 저장을 해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혈관 지방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이렇게 자꾸 자주자주 하는 사람들은 혈관 지방이 자꾸 쌓이게 되고 당 조절이 안 되는 몸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생기고요. 그래서 내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알고 자꾸 당 지수가 낮은 식단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쌀빵, 떡, 뭐 사탕, 믹스커피 이런 걸 먹었다. 바로 조금씩이라도 산책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빨리 내려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병 하면은 똑같은 당뇨병이라고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1형 당뇨, 2형 당뇨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1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 분비가 선천적으로 안 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아나 청소년기 때부터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2형 당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 유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알건 모르건 내 식습관을 내 맘대로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식습관을 많이 할 때 2형 당뇨의 시점을 빠르게 당겨오느냐 늦추느냐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은 2형 당뇨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형 당뇨로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돼서 당 조절이 됐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혈당이 높아지고 조절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서 이거를 규칙적으로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끔 내가 습관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뇨병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냐? 화장실을 많이 가거나
갑자기 내가 많이 먹거나 자꾸 목이 마른다. 갑자기 순식간에 체중이 감소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갑자기 가려움증이 많네? 이런 증상들이 온다면 당뇨병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가려움증은 왜 나왔을까요? 당뇨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염증 얘기가 있죠.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염증이 많다 보면 또 피부염증 유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꾸 이 염증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뇨병이 왜 무서울까요? 당뇨병은 대부분 알고 계신 것들이 당뇨약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유지만 한다면은 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안 먹고 유지도 가능한데요. 왜 무서울까요? 당 조절이 안 될 때. 당이 높다는 거는 아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맑지 않고 끈적끈적할 거예요. 그러면 눈은 시신경이 엄청 가느다란 시신경을 타고서 우리가 시야가 이제 보이느냐 이걸 판단을 하는데 이 시신경이 끈적한 피를 통해서 막히겠죠. 뇌로 가는 혈관이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습니다. 심장을 펌프질을 해서 위로 뇌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피가 끈적끈적하면 제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뇌에 많은 혈관들을 잘 흘러다니지 못할 거예요. 막히고 터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신장은 우리 정수기 필터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요. 하루에 소변과 혈액을 200리터나 걸러주는 기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뇨가 있다는 거는 혈액 속에 끈적끈적하게 혈액을 걸러줘야 될 거고 소변에도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에서 걸러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수기 필터에 맑은 물을 흘리는 것과 끈적끈적한 설탕물을 흘리는 거는 필터가 하는 역할이 다르겠죠. 정수기 필터는 3개월, 6개월마다 내가 자유자재로 꼈다 뺐다가 갈아줄 수 있지만 신장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하다면 신장이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발끝이 심장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발끝까지 갔다가 올라오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끝부터 썩어가는 그런 합병증도 올 수도 있고요. 워낙에 말초신경, 손끝, 발끝 전부 다 신경들이 눌리고 막히기 때문에 저림 증상이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들까지 있겠죠. 그래서 피가 깨끗하지 않고 끈적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질병들이 갑자기 합병증으로 오는 게 당뇨의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겠죠. 아까 높은 당지수, 고당지수, 저당지수 얘기를 했는데요. 당지수는 단백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고 조리를 조금 할수록 당지수를 낮게 내가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배불러와 천천히. 배부르게 하는 영양소는요, 충분한 단백질과 그리고 고당 지수가 아닌 좋은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충분한 식이섬유가 배를 오랫동안 부르게 하고요, 천천히 소화하게 되게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우리가 믹스커피든 빵이든 이런 거 빠르게 당을 올리는 식단을 하면요,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요, 뒤돌아서면 뭔가 허기져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충분한 식이섬유 이런 식사를 통해서 혈당 조절을 완만하게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배가 고플 때 급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식거리들이 대부분이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만 그것도 정제된 탄수화물만 먹는다면 이렇게 4번 그래프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확 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또 공복감은 또 오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음식을 또 찾거든요. 우리가 과자를 먹다가 빵을 먹다가 밥을 먹었는데 또 커피가 땡기고 자꾸 땡기는 증상이 자꾸 연이어서 나타나는 이유는 혈당이 높아졌다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복감을 줄이고 포만감을 길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건 단순히 단백질 하나만 먹는 것보다요. 단백질과
건강한 복합 탄수화물을 같이 먹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까 배불러와 천천히 영양소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우리가 단백질 파우더와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 식이섬유를 많이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많이 좋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루에 필요한 25g의 식이섬유를 먹으려면 한 소쿠리 이만큼을 가득 먹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 식이섬유를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하루에 먹을 때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허벌라이프 제품은 단백질 식사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건강한 식사 포뮬러1 쉐이크뿐만 아니고 포뮬러3 퍼스널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24 라인인 스포츠 리빌드 스트렝스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고요. 쉽고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프로틴바 디럭스에도 한 끼 충분한 10g의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맛도 좋은데 미량 영양소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충분한 간식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커피를 먹고 싶어도 좀 커피는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내가 혈당 조절도 문제가 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프로틴 아이스 커피도 있습니다. 두 스푼에 15g이나 되는 엄청난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커피 마시는 죄책감 없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 커피만 이렇게 먹기가 조금 아쉬운 맛이에요 한다면 쉐이크에 섞어 먹으면 커피 향도 즐기면서 충분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과 나이트웍스에도 다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콜라겐도 단백질 성분인데 5000mg인 5g의 단백질이 두 스푼에 들어있고요. 나이트웍스도 아르기닌 성분, 단백질 성분이 두 스푼에 9g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매일매일 내가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는다면 하루에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염증 관리할 때 피크노제놀이라는 얘기를, 피크노플러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산화 영양소인 피크노제놀 성분은 우리 몸에서 대사증후군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복 혈당을 개선하는 결과가 나온 게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피크노제놀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거를 연구 결과가 입증을 했고요. 정상적인 혈당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기본적인 식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쉐이크에도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지수가 워낙 낮죠. 해조류나 우유보다도 낮은 당지수를 가진 건강한 식사로 쉐이크 식사를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쉽게 성공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식이섬유를 같이 드신다면 더 포만감도 길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도 가능하니까 같이 드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까 키토산 플러스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키토산 플러스를 같이 도움을 받거나 알로에겔의 다당체 성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건데요. 혈관 관리, 혈액순환 관리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나이트웍스로 도움을 받고 앞에서 얘기했던 피크노플러스로 혈관의 활성산소도 없애주고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걸 같이 한다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당뇨 약을 먹고 있고 당뇨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혈당 관리도 중요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합병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혈액 이거를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탄력 있게 하는 나이트웍스,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오메가3, 심장의 영양소를 제대로 줘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끈적한 피도 잘 펌핑을 할 수 있게끔 심장의 영양소인 코큐텐 플러스 이 세 가지가 혈행 건강에 도움을 가장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아까 당뇨 합병증으로 눈 시신경이 막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헬시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침침해지는 거를 방지해주고 영양을 좀 낮춰주면 제일 좋고요. 와이즈 케어는 뇌 건강,
또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와이즈 케어가 뇌 속에 있는 뇌혈관을 깨끗이 하고 혈관 내의 찌꺼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합병증, 뇌 쪽의 뇌졸중에 대한 합병증도 같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헬시아이랑 와이즈 케어 두 가지를 같이 먹을 때 눈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 교육 때 듣고서 헬시아이랑 와이즈 케어를 항상 같이 먹거든요. 그랬더니 눈의 피로감이 훨씬 더 줄어들더라고요. 젠스타트 플러스 이 유전자 검사는 사실은 앞으로는 필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아프기 전에 내 몸을 관리해서 의료비를 줄이고 고생하는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내 몸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맞춤형으로 건강 관리를 한다면 나는 아빠 닮아서 이래요. 우리 집에는 유전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누구 닮아서 이러해? 이런 말이 단순히 푸념이나 원망이 아니라 내가 이 유전자를 가진 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줘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확률적인 조합으로 인해서 받은 건데 그거를 알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다면 운명처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운명처럼 받은 DNA 유전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아직 유전자 검사를 안 했다면 제일 젊은 지금 검사를 하셔서 평생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씨앗도요, 내 몸에서 아까 초록불인 유전자들도 있고요. 노란불, 빨간불인 유전자들도 있어요. 빨간불 유전자라고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싹이 드는데 어떤 거는 싹이 안 트고 죽어가는 씨앗은요. 비료도 주고요, 영양제도 주고요, 햇빛도 더 보게 해주고요, 물도 더 잘 주고요. 신경을 써서 싹을 틔워내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갈 때까지 더 정성껏 관리를 해준다면 내가 빨간불로 타고난 것도 이렇게 시들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유전자 젠스타트 플러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영양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앱을 설치를 하셔서 여기에 젠스타트 플러스라고 하는 모듈을 공부하셔도 가능하고요.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와, 이거 괜찮은데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은데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서 그분들도 건강관리를 유전자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고 코치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내가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검사하고서 또 상담은 상위 코치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부수입도 가능하고 유전자 상담할 수 있는 젠스타트 코치를 활용해서 내가 수입을 벌 수 있는 자격도 있는데요. 그 첫 출발은 SP라는 자격을 하고 나면 싸게 먹는 혜택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많은 분들에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걸 활용한 수입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이 로얄티의 조건이요. 6세대까지 최대 30% 그냥 30%가 아니고요. 복리로 퍼져나가는 1세대가 7%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케팅 플랜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SP가 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내가 나 이걸로 크게 돈 안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분들도 건강해질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적은 수입부터 시작해서 큰 수익까지도 로얄티로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허벌라이프 마케팅에 숨어 있습니다. 자, 41가지 건강지표 중에 오늘 혈당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달이었나요?
지난달에 한 달을 쉬고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혈당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달에는 비타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타민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비타민 결핍증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 나 맨날 이유 없이 아팠는데,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과거를 캘 수 있는 비밀이 비타민 관리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월에 젠스타트 HOM을 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 결과지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오늘과 같은 젠스타트 HOM에서 같이 또 한 번 보면서 지속해서 매번 테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테마별로 내 유전자 검사를 다시 보면서 한 번씩 더 듣는다면 평생 건강 관리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다음 달 2월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그 SP에 대한